아프리카 문명의 기원지 에티오피아.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구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지만 오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부 아프리카의 중심국으로 아프리카의 생명력이 꿈틀대는 곳인데요. 하루에다가 커피를 볶고 있어요. 이게 볶는 모습이 정말 이채롭습니다. 한 잔의 커피로 삶의 시름을 잊고 건강까지 챙긴다는 에티오피아 사람들. 아, 이게 진짜 커피 맛이네요. 커피의 본고장에서 찾은 커피 건강법을 소개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 이곳 사람들은 아직도 인근의 엔토토 산에서 얻은 재료들을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산 입구에서 나무 막대기를 팔고 있는 소년을 만났습니다. 뭔진 모르겠는데 뭔가 약초 같기도 하고 기호식품으로 씹고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티스플러스. ምንድን ነው ይሄ? ስር. 이 나무 막대는 일명 칫솔나무입니다. 막대를 씹으면 막대 끝쪽이 가는 가닥으로 갈라져 칫솔이 되는데요. 일부 막대의 추출물은 항균성이 있어서 실제 천연 구강청결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이 자연이 주는 재료들마저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최근 20여 년 동안 큰 가뭄을 5번이나 겪었고 올해에도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는 에티오피아. 수로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물을 얻기 위해 7, 8시간을 걸어다니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는 결국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인구 대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에티오피아에서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한다는 한 병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간간히 한국인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 병원은 우리나라와 깊은 연관이 있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용사라고 하는데요. አሁን እያንዳንዱ ቦታ እየሄዱ ያሰሩና ሲመለሱ የደም ግፊቱ አሁንም ይለካል። ከፍ ካለ ሌላ ሐኪም ያባል። ከፍ ብሎ ኦፕራሲዮን በሚሆኑበት ጊዜ ችግሮችን ቦታ ለዛ ነው። እዚህ ደግሞ ፎቶ እየቀረጹት ነው። የኮሪያ ዘማች ነው ተንዳው 한국 전쟁 당시 우방 참전국이었던 에티오피아. 이 병원에선 참전 용사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진료를 해온 김철수 원장에게 현재 에티오피아의 의료 상황을 물었습니다. 의사도 많이 부족해서 인구 1000명당 0.03명 의사밖에 없고요. 또 의료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또 제약회사 공장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는 단 3명꼴. 인구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절대 빈곤 상태로 1인당 1년에 $16 미만의 돈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답니다. 특히 변두리란 뜻을 지닌 사하라 남부의 사헬 지역은 최근 사막화 현상으로 식량난과 영양실조가 심각한데요. 에티오피아도 이 사헬 지역에 속하는 나라 중에 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사헬 지역을 피해서 북부에서 남부로 이주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 남부엔 제2의 수도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최근 인구가 몰리면서 남부의 수도 역할을 하게 된 아와사 지역. 이곳이 새로운 수도로 떠오른 이유는 바로 이 아와사 호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와사 호수에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동식물들이 기대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풍부한 물을 보니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이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바다를 대신할 만큼 크고 넓은 아와사 호수는 다양한 생물들과 자원을 품고 있는 자연의 보고였습니다. 펠리칸. 오, 난다. 펠리칸 난다. 이야, 멋있다. 이곳은 다양한 조류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일 뿐만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식수와 용수를 해결하고 낚시로 싱싱한 해산물까지 얻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아낌없이 주는 호수였습니다.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아프리카는. 그리고 물이 매우 귀한데요. 이렇게 넓은 바다와 같은 호수가 있어서 여기에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수 자체뿐만 아니라 아와사 호수는 그 주변 토양에까지 물을 공급해서 비옥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로 인해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최고의 휴양지라 불릴 정도로 이곳의 풍경은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그 틈바구니 사이로 많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커피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이기도 하죠. 실제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시다모, 예가체프 등이 바로 에티오피아 지역의 이름을 딴 커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자부심도 남다릅니다. So tasty, no? This is our gold, black gold. Black gold. We export it to the South Korea, Italy, and we earn foreign currency. No? So we call it black gold. 무엇보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커피로 건강을 기원하는 의식이 있다는데요. 일명 커피 세레모니입니다. 커피 세레모니는 신에게 향을 피우고 행운을 비는 그라스와 전통 주전자 제비나 등 에티오피아의 전통적인 재료와 방법으로 커피를 우리고 마시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종의 커피를 마시는 에티오피아 전통 방식인데요. 특히 유향나무의 진액을 굳혀서 만든 후에 향을 피운 이 유향의 향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이완시켜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커피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고 향을 피우고 음미하는 우리나라 다도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해봤습니다. 유향의 향을 들이마시자 긴장이 풀려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웬일인지 총 3잔을 따라주는 직원. 커피 한 잔을 시켜도 3잔을 주는 이 풍습엔 첫 잔으로는 건강, 둘째 잔은 행운, 마지막 잔은 축복을 빌어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커피보다 훨씬 맛이 진하고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좀 걸쭉할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커피 세레모니와 함께 하니까 정신까지 맑아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 마을은 아와사 주변 마을 중에서도 장수 마을로 손꼽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평균 수명 60세에 비해 이 마을엔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70세에도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을 묻자 온 가족이 저를 어디론가 안내합니다. 집 뒤편으로 가자 커피나무가 보입니다. 대규모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집 뒤편에 몇십 그룹씩 커피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ወላድ ቡና ነው ይሄ ያው የምታዩት እንግዲህ ትላልቅ ቡናዎች ናቸው። 아, 그렇군요. 어. 야, 이 그래서 커피가 이제- 이렇게나 많이 달려 있네요. 이 귀한 커피로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마을 사람들. 생각보다 크지 않은 규모에 약간 당황했지만 오히려 대규모의 농장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커피나무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어린 묘목인가 봐요. This is a small ቡና. 아 ትንሽ ቡና ችግኝ ነው። የቡና ችግኝ ነው ይሄ 그렇군요. እንደምታዩት። ይሄ ከዛ በኋላ ዛፍ ይሆናል። ከአንድ አመት ምናምን በኋላ ዛፍ ይሆናል። Yes, 1 year. 아 원이요. 커피는 이 생두를 이용하는데요. 생두에는 무기질과 칼슘, 마그네슘, 나이아신과 같은 비타민 B군까지 다양한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이 와인, 홍차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커피는 체질량 지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함께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의 위험성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커피의 섭취가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렇게 기른 생두를 매일 직접 볶아서 커피를 마신다는데요. 야 이거 화로인데요. 화로에다가 커피를 볶고 있어요. 소리도 나고. 커피의 원두는 수확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항산화 성분이 감소합니다. 때문에 갓 수확한 생두를 볶아서 원두로 사용하는 것은 가장 많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말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와우. 뿐만 아니라 이런 특유의 과정은 원두의 다양한 향기와 풍미를 증가시킨다고 하는데요. 마치 흑진주처럼 빛나는 원두에 그 맛은 또 얼마나 좋을지 기대감이 상승했습니다. Can I eat? 야, very good. 되게 고소해요. 안 써요. 맛있습니다. ቡና የታል? ልዩነቱ በማሽን የሚፈላው ኖ ቴስት 아 그래요. ያ ይሄኛው ደግሞ ስማይል አለው 아 very good. ሰለሞኒ አለው ዲፈረንሱ ይሄ ነው። 이렇게 10분 정도 잘 구운 원두를 절구에 넣고 빻는데요. 야 절구에다가 이게 빻고 계시네요. 이곳에선 이렇게 빻은 원두가루를 물에 넣어서 가루째 마신다고 합니다. 진짜 깨소금 맛이 깨소금 냄새가 나요. 깜짝 놀랄 만큼 고소합니다. 야, 우리는 보통 커피를 이렇게 걸러서 먹는데 이거는 그냥 물에다 커피를 넣고 막 끓이네요. 우리 방식이랑 정말 다릅니다. 커피 알갱이의 섬유질을 함께 섭취하기 때문에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다는데요. 한 잔의 커피를 마시기까지 참 많은 정성을 들이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This is salt. 아, 솔? 소금인데요? Salt. 아, 이것도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오, 커피에 소금을 넣어서 먹는데요? 와. 참 신기하죠? 소금을 넣은 커피는 갈증 해소와 탈수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이 카페인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소금 커피,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 이게 진짜 커피 맛이네요. 그 소금의 그 짭조름한 맛이 커피 특유의 그 고소한 맛을 살려주는 느낌이고 또 쓴맛도 돋보이게 해주는데 설탕을 넣으니까 쓴맛이 죽으면서 부드러운 맛은 나지만 소금을 넣었을 때처럼 풍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삶에서 터득한 지혜로 더 깊고 풍부한 맛을 가지게 된 에티오피아 전통 커피. 제작진 모두에게 빼놓지 않고 커피를 대접하며 건강을 기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긍정적 효능이 있는 커피도 너무 많이 복용할 경우에는 철분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선
바로 이 테프로 만든 인제라로 커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테프에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커피를 많이 마셔서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분을 테프가 채워주는 건데요. 한 끼에 3잔씩, 많게는 하루에 9잔까지도 커피를 마신다는 에티오피아 사람들. 하지만 인제라를 주식으로 즐기기 때문인지 커피를 많이 마시고도 별다른 부작용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땡큐. 막 만든 인제라인데요. 따뜻합니다. 뜨거워요. 약간 새콤하면서 고소합니다. Yeah, natural. 아, 그렇군요. Not iron. በዛ ላይ ኖት ማዳበሪያ. 에티오피아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전통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큰 식탁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지역의 전통 식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주 커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전통 식탁인 것 같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는 에티오피아에서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필수 과정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영양학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테프와 인제라. 뿐만 아니라 척박한 고산지대와 가뭄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기후 지리적 특성으로도 에티오피아에 빼놓을 수 없는 건강식품인 듯 했는데요. 곡물 단백질, 그 다음에 고기 단백질까지도 충분히 섭취하는 느낌이 들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것은 이게 유기산이거든요. 이 산성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인체의 어떤 에너지를 쉽게 끌어낼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정말 고기를 먹고 나서도 소화가 잘 되고 또 한편으로 기운이 빨리 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커피가 빠지지 않는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들의 건강 식탁엔 항상 인제라와 커피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극심한 식량난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에티오피아. 하지만 힘든 삶에 기운을 북돋아주고 다양한 건강 효과까지 가진 커피와 고산지대에서도 잘 자라고 가뭄에도 강한 테프로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척박한 환경에서 본능적으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찾아낸 에티오피아인들. 아프리카 문명의 기원지에서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었던 여행이었습니다.